편입을 경험했기에 합격은 튜나입니다. 편입 합격은 튜나 편입.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가 여러분이 약대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실 건가요? 코로나 시기에는 약 배달이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가? 해외는 약 배달이 되는데 왜 한국은 안 되는가? 약대 편입 면접에서는 약학 시사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직업적 윤리의식을 확인하려는 질문들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약 배달 문제인데요. 이러한 질문은 약에 대한 전문가로 성장할 여러분이 약사로서의 가치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약 배달 금지 문제에 대해서 법적 구조, 약사의 역할, 해외 사례도 살펴보고 그리고 면접 답변을 구성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약 배달은 왜 금지되어 있는가 입니다. 약 배달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사법에 근거해서 명확한 법적 원칙인데요. 먼저 약사법 제50조를 보시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약국 또는 점포 개설을 등록을 한 장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약품은 등록된 장소에서 직접 판매해야 되고 배송 등의 형태로 외부 유통되는 구조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사법 제24조에서는 복약 지도를 의무화하고 있고 직접 환자나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식후 30분, 하루 3번 이런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세심한 복약 지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약 배달이 허용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약사법에서 약국 공간에서의 대면 복약 지도를 법적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환자의 안전성과 의약품의 공공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배달에 관해서 반대 입장을 택한다면 그거에 관한 핵심 논리는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자 안전 우선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약이 잘못 배송되거나 온도, 습도 등 보관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의약품의 안정성과 효과 이런 것이 저하될 수 있겠죠. 특히 또 만성질환 약이나 고위험군 약물의 경우 배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품질 환자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점을 예시로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수 있겠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조제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취급 문제입니다. 일부 의약품은 제조 과정부터 보관 과정까지 특별한 조건이 요구되는데요. 만약 그런 의약품 전문 플랫폼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배민이나 쿠팡, 지금 배달하듯이 단순 운송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복약 지도가 생략되게 되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약사는 단순히 약을 건네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약사법에도 나와 있듯이 환자의 병력,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복약 지도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것이 바로 약사의 직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 예외 허용과 실제 원칙과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도 논리로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 시기에 감염병 확산 방지와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약 배달이 허용된 바 있는데요. 이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의 예외 조치였을 뿐이고 기존 약사법의 기본 원칙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원칙으로 복귀한 상태이다. 이런 점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면접장에서 약 배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근데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리면 두 가지식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물어보기 전에 반대 입장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공감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다른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장을 강화하고 최종적으로 본인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더더욱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외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약 배달을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들이 있는데요. 미국, 영국,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약 배달을 일정 조건 하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 진료와 연계되거나 만성질환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영상통화 기반 복약 지도, 의약품 전용 포장 시스템, 배송 온도 모니터링, 그러니까 다양한 안정장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약 배달이라는 서비스 자체를 허용하느냐 이런 걸 고민하기보단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신다면 분명 매력적인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